보신 것처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로 소방관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목욕탕 사고부터 볼 텐데 사고 원인이 일단 대략 나왔습니까? 사고 원인 지금 이제 감식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사건의 배경 설명드리고 원인에 대한 추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일 날 1시 40분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폭발로 인한 사고, 불길이 나왔다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딱 출동해서 20분 만에 진압을 했고 그로부터 2시쯤에 이제 진압이 되었으니까 잔불 정리라든가 안에 혹시 사람들이 있는지 물론 그날 휴일이라가 사람은 없었는데요. 목욕탕 영업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딱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한 20분 그 사이에 다시 2차 폭발이 나면서 2차 폭발이 더 크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4분 정도가 지금 이제 중경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연락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감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수가 빨리 나와야 되고 안에 있는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55도 이상의 온도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배수가 된다면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소방에서 추정하는 것은 아마 유증기라 그러죠. 유증기로 인한 2차 폭발이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상자들의 상태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오늘 오전에 집계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상자가 현재 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방관 10명이 있고요. 경찰관 3명, 그리고 구청장 직원 4명, 주민 7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경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모든 분들의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상자 중에 이제 구청장 그리고 구청의 직원 그리고 인근에 살던 주민까지 있었다는 거는 현장 통제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신고가 무슨 신고로 갔는가 하면 폭발로 인한 신고라는 게 분명히 같다면 폭발이라는 건 1차 폭발뿐만 아니라 2차 폭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소방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폭발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불을 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차 폭발이 나왔을 때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폭발이 커져서 옆에 있는 어떤 벽들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왔고 영상을 보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팡 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보인다면 앞으로도 폭발로 인한 사고는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의 경계선을 반드시 치고 그 경계선 안에는 정말 안전하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는 소방이나 아니면 경찰 정도가 들어가야지 주변에 물론 구청장께서 관심이 있게 와셨던 것 그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좀 바깥쪽에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 치악산 연쇄살인괴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죠. 이 치악산이 곧 개봉을 하는데 이 제목을 두고 영화사와 원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이 왜 갈등을 빚고 있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원주시의 치악산이 있잖아요. 저도 치악산 굉장히 많이 가요. 제가 어떤 그 믿는 종교의 그 수양 시설이 치악산 바로 밑에서 많이 가는데 치악산은 뭐 한우, 그다음 복숭아, 배, 사과, 둘레길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포스터를 보면 치악산이라는 그 명칭 밑에 굉장히 이렇게 흉악한 범죄의 어떤 증후가 보이는 포스터가 보이다 보니까 아니 원주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치악산 그런 곳 아니야. 치악산은 저렇게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치악산이라고 저렇게 오해하면 치악산에 오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원주시는 반론을 내세웠고 이 반론이 치악산의 그 영화 주최 입장에서는 제목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그 지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화 바탕이 아니라 그냥 괴담인 거죠? 가공된 이야기. 그렇죠. 이건 100% 가공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흔히 말해서 곡성이라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곡성은 한자가 달랐어요.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어떤 네. 곡소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바꾸었고 그 곡성의 이름에 있는 곡성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어떤 한자가 다른 문제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치악산은 똑같은 명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아하.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혀 사실 무근의 괴담을 다뤘음에도 이름이 이제 완전히 똑같다 보니까 이 원주시 등 지역사회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이 영화 제작자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을 홍보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영화 제작사를 잘 배워라. 영화 개봉을 당당 중단하라. 중단하라! 영화 제목에서 치악산 세 글자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제목 변경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주시에. 그 영화 속의 대사를 바꾸는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개봉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계속 원주시하고는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치악산의 경우처럼 공포 영화 등에 좀 지역명이 들어가서 갈등이 있었던 사례 사실 예전에도 많이 좀 그렇죠. 있었죠.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곡성도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곤지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곤지암. 그 곤지암에 대해서도 이러한 어떤 상영 금지 처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걸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 3가지 정도 곤지암에서는 이제 상영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그 곤지암에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그 병원이 그 소유자와는 관계없다. 또한 그런 명확히 허구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에 이런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러니까 방영을 안 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데 방영을 하도록 예. 했는데 지금 치악산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치악산은 분명히 그 명칭도 정확하고 그 안에 원주시 안에 치악산이라는 것도 있고 예. 문제는 이 지역에는 이런 어떤 논란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영화로 인해서 그런 소문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원주시 입장에서는 이미 없는 건데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굳이 예.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주시와 이 영화사 측이 제대로 좀 합의가 해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룡사 등 4개 단체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예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8일에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처분 신문 기일에는 재판이 열려서 예. 판사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문 기일 이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아직으로서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창작의 자유와 치악산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갖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줄 건가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승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서 나왔던 뭐 곤지암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지금 이 괴담이 이번 논란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예.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것이 예. 또 한쪽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 가수 겸 배우죠. 이 해리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미국 항공사에 갑질을 당했다. 이런 폭로글을 올려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이제 해리 씨 측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예. 비행기를 타면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코노믹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제일 이제 높은 등급의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끊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인과 같이 끊었고 이미 한 달 반 전에 끊었고 델타 항공에서는 분명히 컨펌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1등석이 아니라 다른 이코노믹 클래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통지를 받으니 예.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가격은 그대로 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지금 예.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니 나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행기로 원하는 장소에 가고 싶은 거지 그런 어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 네티즌들이 아 이건 정말 델타 항공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예. 하니까 델타 항공에서도 이제 입장을 보였죠. 어떤 입장을 냈죠? 사실 조금 뒤늦은 것 같은데요. 결국 사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델타항공 입장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항공기를 작은 걸로 바꾸는 중에 나왔던 일이었고 예.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1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을 탑승을 권하거나 또는 차액을 환불해 주려고 하는 절차에 있었다라는 것이 일단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해리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석에 이제 앉게 됐고 이제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고 그 해리 씨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폭로를 계기로 이 해당 항공사의 과거 갑질이나 인종차별 사례가 또다시 조명되기도 했는데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You either go in now or you're not getting on board. Honestly, I feel discriminated against. You know why? Because we're the only Asian family with sports. I have to. I'm for my protection. Because I wasn't protected in there. I'm gonna ask the officer to ask you not to videotape me, okay? And you're saying you're gonna give that away to someone else that when I paid for that seat, that's not right. So then it's gonna be a federal offense, and then you and your wife will be in jail, and your kids will be. You guys are unbelievable. Great customer service. Awesome. Great job. 이게 지금 같은 항공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해리가 유명인이다 보니 대처가 빨랐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 반응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비행 그 사가 아닌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연착이 되고 이제 제가 모시는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럼 다음 날 이제 비행기 가야 되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에 하나의 침대에 같이 스테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손님 다르니까 딴 방을 달라 이러니까 전혀 이제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사실 그때도 저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소를 제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델타 항공이 지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왜 이렇게 비행기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비행기가 바뀌면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고 해리 씨한테 그리고 최대한 그 스케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